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481페이지 가시면 상단부에 큰 두 번째 재산세 세율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 글씨 양가로 1번 표준세율 밑줄 한번 그어보고요. 표준. 이게 표준치다. 이 표준치가 이러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거기다 밑줄을 쫙 그으세요. 천재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아무 때나 그러지 말고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하라. 너네들이 필요하다면. 조정된 세율은 우리가 알 바 없고 수업 목적상 표준만 알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천재 등 사유가 있으면 그때만 할 것인가? 몇 년간 지속해 줄 것인가? 그게 문제인데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해당 연도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 천재 등이 있을 때는 지속적으로 하라. 아니면 해당 연도에만 해달라. 해당 연도에. 그러면 밑줄 그었으면 거기다가 한마디로 일시성이지 지속성은 아니다. 그럼 첫 번째 토지부터 보자. 토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 중에서 기역, 종합합산은 어떻게 되느냐. 종합합산은 누진표를 보니까 1000분의 2에서 시작해서 가격이 점차 올라갈수록 끄트머리에 얼마가 돼 있어요? 5까지 올라가요. 이게 누진 구조예요. 단계별로 올라간다. 누진화다. 그럼 기역의 종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세율표에다가 거기에 보시면 1000분의 2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5자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토지는 종합합산은 어떻게 누진한다? 종2,5로 한다. 다시 뭐로 한다? 종2,5. 그럼 잠깐 보시면 이 종합합산은 세율이 여기다가 1000분의 몇에서 2에서 1000분의 몇까지 5까지 종2,5로 간다. 그래서 종합합산은 종2,5로 누진하라. 그럼 별도 합산은 어떻게 될까? 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 별도 합산도 3단계 누진이에요. 구간은 3개 구간이에요. 그래서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몇까지 4까지 그럼 별 동그라미 2 동그라미 4 동그라미 해서 별도 합산은 거기다가 별 하나 그려놔요. 별 하나 딱 이쁘게 그려놓고 이게 뭐죠? 별이네 하면 돼요. 별도 합산은 2에서 몇 가지? 4까지니까 이게 뭐요? 물어보면 뭐예요? 별이네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 그려놓고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얼마까지? 4까지 해라. 그 다음 밑에 디귿에 분리과세가 있어. 분리과세. 이 분리과세는 어떤 것일까? 토지별로 해서 성격상 이런 것은 사회적 관리를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주자 이거예요. 그럼 경제활동에 쓰는 별도 합산 쪽에서 디귿의 분리로 뽑을 것이 뭐가 있느냐? 첫째, 전답과수원. 바로 한마디로 농지 아닙니까? 농지. 농지 빼라. 농 빼고 목장용지 빼고 또 분리과세 자격을 갖는 임야 빼서 1000분의 0.7로 하자. 거기다가 0.7에 동그라미 치시고 땡7입니다. 땡쳐라. 이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뭐 세금 별로 받지도 못하고 조그만 것도 땡처리할 땅이다. 땡처리. 그 다음에 입지 지역 안의 공장 용지. 이건 공장 입지라고 하는 것은 공장 설치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공장 유치지역 이런 것들이 공장 용지와
그다음에 터미널 용지라든가 철도 용지 같은 국가 기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땅들은 1000분의 몇이다? 2로 해라. 공장이나 산업 용지들. 뭐 공장에 생각 안 나면 이 공장 저 공장 뭐 월급 많이 준 대로 옮겨 다니면 되지. 그래서 이 공장 저 공장 갈 때 이자 하시면 돼. 누진이 아니야 이건. 1000분의 1만 때리면 끝나. 그 다음에 그 밑에 아주 묘한 땅이 있습니다. 골프장의 밑줄 그시고 특정 말이 없을 때는 골프장 하게 되면 회원제 골프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회원제 골프장은 1000분의 40으로 하시겠다. 회원제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도 4%로 한다. 이건 1000분의 40이니까 사형의 사형. 그럼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세율을 구성해 본다면은 땡칠이 사형. 다시 한번 무슨 사형 시작? 땡칠이 사형.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고요. 분리과세는 땡칠과 2와 사형이 있다는 거죠. 그럼 세율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암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억지로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세월이 흐르다 보면 자동으로 될 그날까지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세 가지는 기다리면 온다고. 첫째, 총각이 장가가기에서 아가씨를 기다린다. 기다리면 와요 언젠가. 두 번째, 버스는 기다리면 와요. 세 번째는 세율은 기다리면 오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서둘지 말고 애워야 암기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이미 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익히고 하다 보면 자동으로 돼. 이제 이 내용을 앞으로 제가 1000번가량 얘기를 해요. 토지는 재산세는 종이호, 별리사, 그 다음에 땡칠이 사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1000번 이상을 하게 되는데 인간인 이상 그거 못 알아듣겠어 이제. 근데 지금은 미리 애워놓으면 땡칠이 사형은 애우기는 애워놨는데 느낌이 좋아서 애워놨는데 무슨 새인지 몰라 아직. 좀 지나면. 그래서 세목의 구분조차도 아직 아니 될 때니까 편한 마음으로 바로 조금씩 읽어나가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땡칠이 사형까지 해서 토지를 정리해봤고 그 다음에 밑에 건축물로 이제 가보자는 거지. 뒷장을 넘기시면 건축물은 재산세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이 건축물은 물건 한 개마다 상가 2개면 한 개마다 각각 개개 해서 각계 건축물은 상가라든가 일반 공장 건물들 뭐 주차 시설 할 거 없어요. 건축물은 기본이 1000분의 2.5예요. 세율 자체가. 그냥 생각 안 나면 건축물은 세율이 무엇이지? 물어보면 그냥 1002. 다시 뭐예요? 1002 하시면 되고. 근데 왜 별로 이렇게 칠판에 안 쓰냐고? 이건 그냥 술술 넘어가는 거야 이게. 영양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시 이상의 지역에 주거지역 안에 공장이 있다. 주거지역 안에 공장이 있으면 공장 가동은 보통 24시간씩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게 참 주거지역의 공장은 있음으로 인하여 또 상업지역의 공장이 있다는 것은 그 지역적인 환경을 저해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 공장은 1000분의 2.5지만 주거지역 같은 데 공장 건축물은 조금 더 올려서 세금을 과중하게 더 내라. 그래서 1000분의 5로 돼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과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이 있어. 건축물. 이러한 사치성의 건축물은 1000분의 몇으로 한다? 40. 어차피 4차 들어가는 건 다 뭐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럼 아까 했던 오락장용 토지 건축물, 골프장용 토지 건축물은 둘 다 뭐예요? 땅은 땅대로, 건물은 건축물대로 1000분의 몇이다? 40 가고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거기다가 중요 표시해 두시고 별 5을 드립니다. 주택은 칠판 한번 보시고요. 주택은 만약에 건물값이 과표가 4천이고 이 땅값이 6천만 원이 과표라면 주택의 세율은 이렇게 한 채당 기준으로 과표를 더해서 1억에다가 그냥 곱하기 들어가면 돼요. 그럼 얘는 만약에 건물값이 만약에 6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토지 가격이 1억 4천 정도가 들어갔다면 요 2억 가지고 주택은 주택별로 한 채 한 채 세금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주택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제일 먼저 별장으로 쓰는 주택이 있다면 별장이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얘는 뭐 시키자? 사형시키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거 용도로 쓴다면 주거용, 주거 용도로 쓰고 있다면 한 채당 기준으로 누진율을 1000분의 1에서부터 시작해서 1000분의 4까지 누진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은 별장만 아니라면 요 주택은 토지 건물 합친 가액으로 주택은 한 채 기준으로 한 채당 기준으로 주택은 1에서 몇 가지 4까지 누진을 적용해라. 그럼 주택의 세율은 제가 아무 소리 안 해도 이건 완전히 기초반에서 암기해 놔야 돼. 얘는 주택은 1에서 몇 가지 4까지 누진시킨다. 여러 채를 더한다니면 한 채 한 채 한다. 한 채당 기준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채당 기준으로. 강서구에 이 집이 두 채가 있어도 따로따로 구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하나하나 구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럼 2억은 2억대로 주거 용도로 쓴다면, 주거 용도로 쓰고 있다면 얘도 2억은 2억대로 1000분의 몇에서 1에서 1000분의 몇 가지 4까지 누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함정에 걸리면 안 돼. 한 채의 주택이란 토지를 포함하여 말하되 세율 적용도 한 채로 곱할 것이며, 같은 관할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합친 금액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낮게 각게 곱하라 이 말입니다. 주택의 세율 계산은 토지처럼 막 그냥 집단으로 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각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시험장에 시험 볼 때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게 적응할지 모르겠네. 주택에 대한 세율 적용은 관할 구역에 수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모두 주택을 합한 금액에 누진을 적용한다. 맞을까 틀릴까? X. 반드시 대답했어요. 그 X란 개념을 끝까지 좀 지켜주세요. 시험 볼 때 잘 튀어나오는 문장이걸랑 이게. 합쳐서 한 방에 가자. 이건 아니란 거지. 그래서 각게 해서 세액을 구하게 될 겁니다. 그럼 만에 하나의 주택이 각게 해서 만약에 주택으로서 30만 원이 세금이 나왔다면, 얘는 구했더니 70만 원이 나왔다면 어떻게 하느냐? 얘는 얘대로 따로따로 납세 고지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주택이 두 채면 강서구에 내가 주택이 두 채다. 그러면 고지서는 몇 장으로 온다? 두 장, 한 장씩 오게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른 주택 신경 쓰지 말고 주택별로 계산을 해라.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요 1억짜리 집이 한 채인데 부부가 지분이 똑같이 공동 소유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공동 소유하여도 일단 쪼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채 얼마 갖고 1억 갖고 세금부터 계산해 놓고 30만 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온 세금을 고지서 보내줄 때만 지분으로 쪼개서 보내는 거예요. 지분에 따라서. 그러면 지분이 똑같다면 부부 남편 값과 부인 을이 있다면 전체 주택의 세금은 하나로 구해놓고 안 구해놓고 고지서 나올 때는 부인 15만 원, 남편 15만 원 따로 찢어 나올 겁니다. 그럼 부담의 의무는, 납세의 의무는 각자 하더라도 주택의 계산법은 소유 방법을 따지지 않고 일단 뭐예요? 한 채 세금 구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주택의 세율은 공동 소유해도 몇 채의 주택으로 보고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세금 계산하시고, 나온 세금은 돈에 대한 페이 지급 방법은 뭘로 한다? 나눠줄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개념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다 시험 문제들이 이게 지금.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어떻게 되느냐? 1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는 지분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고, 그럼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 버려. 지분이 아니지. 일단은 전체 주택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안 하고 나온 세금, 계산된 세금을 지분에 따라 돈을 나눈다는 것이지. 이 자체가 처음부터 나누어서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 교수님, 얘가 뭐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같은 말 아니에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처음부터 쪼개 계산해서 그냥 처음부터 나눠 가든가 하나로 계산해서 금액을 나누든가 같은 거 아니냐고. 그건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이에요. 누진이란 뭐라고요? 누진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누진은 1억을 갖다가 5천씩 쪼개서 처음 계산하면 누진이 떨어져 안 떨어져? 세액이 바로 배 이상 차이 나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은 요게 주길래 누진이, 다시 뭐예요? 주택은 1에서 4가 주길래 누진이야. 이때 주길래 누진은 한 채당 기준의 세율이지 1지분 기준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채당 기준이 주길래 누진을 알아두시고 주택의 세율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주택의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기억, 별장으로 쓰는 건 1000분의 40이다. 뒤돌아보지 말아요. 그 다음에 니은에 주거용으로 쓰는 주택은 다음에 해당되는 거 주택이다. 다음에 해당된 주거용으로 쓰는 주택이라 뭐 고급주택, 저급주택 따질 거 없어요. 거기에 고급주택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 고급주택도 주택은 항상 누진율밖에 적용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취득세에서 공부했을 때 고급주택은 사치성이었어 아니었어요? 우리가 취득세 공부할 때 우리가 다른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치성은 별꼴 오선주 할 때 고급주택이 있었죠. 고급주택은 비싼 집을 샀다고 취득세가 많이 세리 올리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재산세는 거래상 기준으로 나오는 세금입니까? 아니면 사용상 기준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재산세는 사용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자,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몇 끼 밥 먹고? 세 끼. 고급주택은 안 먹던가 세 끼 하던가. 왜 밥을 덜 먹어? 있는 집에선. 그리고 고급주택에서 잠을 잘 때 잠자리는 몇 시간 자고? 일반 주택은? 일반 주택과 고급주택에 사는 사람 입장에 보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일반 주택이 더 주택의 활용성이 강해? 고급주택을 가진 사람이 주거의 활용성이 강해? 아니에요. 틀려요. 일반 주택에 가진 사람들은 서민이다 보니까 해 떨어지면 오갈 데 있고 없고 바로 집으로 꼬링이지 뭘. 고급주택에 사는 사람은 보통 다음날 일찍 가죠. 있다 보니까. 그 주택의 활용은 고급이다 저급이다 그래서 사치성의 여부를 따질 수가 없어요. 용도상에는.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고급주택도 그냥 따로 취급하지는 않고 사치성으로 안 들어가 버려요. 그럼 쉽게 얘기한다면 취득세에서 사치성하면 별꼴 5선주인데 재산세에서 사치성은 별꼴 5선밖에 안 들어가요. 고급주택은 사치성으로 구분이 아직 안 돼요. 그냥 누진만 적용해 주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한 주택은 무슨 주택을 포함해서 고급주택을 포함한다. 거기다가 별 5개를 집어넣어 주시고 고포해서 포함해서 고포 주택별로 다음에 세율을 적용하라. 1000분의 1에서 몇 가지 간다? 4까지 가라. 그래서 1에서 4. 그럼 주택은 주에 동그라미 1에서 4 해서 주길래 누진하라. 주택은 주길래다 살릴래다? 주길래 누진하라. 이때 가장 포인트는 고급주택도 재산세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주택과 똑같이 취급해라. 왜? 용도상은 주거용일 뿐이지 이 자체가 주거용으로 쓴다고 고급주택에서 산다고 그래서 사모님께서 날개 달고 자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고급주택에 산다고 뭐 공중 부양해서 주무시나 그건 아니라고. 잠자리 건 똑같은 거야. 먹고 자는 것은. 용도는 달리하지 마라. 그럼 고급주택은 죄가 뭐냐? 취득했다는 죄로 취득세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짜리래. 집 한 채 있네 거기에.
한 채는 한 공간 안에 들어있는 동수를 합한 한 세대가 살아가는 공간을 말해요. 안채 바깥채가 있으면 두 개 더해서 한 채라고 하시면 돼요. 과표가 1억이 시가 표준이 개별 주택 가격이 1억이라면 과세 표준은 얼마가 나올까? 60% 곱하니까 얼마 나오고? 6천. 6천만 원이면 누진 구조가 어떻게 될까? 위에 표를 보시면 6천만 원 이하짜리는 1000분의 1밖에 안 되죠. 1단계밖에 적용 안 돼요. 그럼 얼마 정도 재산세가 나온다? 6만 원. 근데 만에 하나 그 밑에 이론 플러스를 보시면 이 6만 원의 주택이 혼자 갖고 있다면 혼자에게 고지서 보내겠지만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고 지분이 같다면 고지서 나갈 때는 계산된 6만 원을 가지고 돈 내라고 돈 고지서 보낼 때는 나눠 보낸다 안 나눠 보낸다? 나눠 보낸다.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 다음 그 밑에 선박과 항공기가 나옵니다. 이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세율이 조금씩은 달라요. 고급 선박은 바로 뭐냐? 취득해도 중과세, 보유해도 당연히 고급 선박으로 쓰니까 이건 바로 용도가 고급 선박은 사치성이니까 1000분의 50으로 가는 거예요. 일반 선박은 3, 항공기는 3이다. 근데 이상하다. 사치성으로 쓰는 고급 선박은 1000분의 몇인데 50으로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은 1000분의 40인데 고급 선박은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이 선박이 자체가 과표가 워낙 낮아서 어느 정도 비등점을 맞추려면 고급 선박은 사치성이라 해서 40으로 맞추지 말고 얼마로? 50 정도. 근데 뭐 암기할 것은 없고 그냥 쓱 지나가도 좋아요. 그 다음에 큰 483페이지 상담의 재산세 중과세가 있다. 이 중과세는 무겁게 하는 것인데 과밀억제권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장 신증설한 공장용 건축물은 일반 공장의 1000분의 2.5짜리 5배를 5년간 재산세 적용하겠다 이런 것들은 후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과세가 있기는 있었구나라는 사실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큰 3번을 잘 보세요. 도시지역 안 거기다 안에다 동그라미. 도시지역 안에는 재산세 부과할 때 그냥 일반 재산세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사업 좀 하자고 추가 재산세를 더 받아가요. 그래서 서울에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 도시에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우리가 계산했던 세금보다도 추가가 더 돼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도시지역분 추가 재산세가 붙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1번과 2번의 세액을 합쳐서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1번은 뭐냐? 방금 배웠던 재산세 세율 1번과 2번을 적용해 산출세액 1번과 2번은 이거예요. 표준과 중과면 중간대로 계산된 세금에다가 요거를 더 플러스 시킨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1000분의 두 번째 보시면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계산해라. 나온 과세 표준에 다시 1000분의 몇으로 1.4를 표준치로 해서 추가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더 보태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칠판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이 집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이 주택을 한 채를 갖고 있다. 그럼 요 1억 가지고 재산세를 일단 일반 재산세를 계산하시고 재산세 기본 나온 데다가 다시 여기서 과세 표준 얼마 가지고 1억 가지고 추가로 다시 한번 더 계산해라. 1억 곱하기 1000분의 1.4 또 계산을 해서 이게 바로 도시지역 안에 도시계획 사업을 하자고 추가로 나오는 추가 재산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재산세하고 이 추가 재산 플러스해서 바로 재산세로 한다. 다시 무슨 세로 한다? 재산세로 하겠다. 그럼 결국은 도시지역 밖은 이게 안 들어가지만 도시지역 안에 이렇게 추가 재산세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이나 이런데 도시지역에 주택이나 이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뭐와 뭐가 플러스되어 있다? 일반 재산세 플러스 뭐예요? 추가 재산세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바로 묵시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세율이 끝났고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밑에 무슨 과세 나와 있어요? 비과세 들어가기 전에 납세 절차부터 설명에 들어가고 비과세를 같이 하게 됩니다. 자, 칠판 집중하십시오. 이 재산세는요.
세금을 내는 방법과 절차가 시험에 안 나올 때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도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재산세 납세 절차를 공부하겠습니다. 어떻게 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잘 내야 된대요. 그럼 잘 내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잘 보시고요. 재산세 납세 절차를 진행하는데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는 있고 없고 그들이 알아서 보내주잖아요. 그냥 공부 안 했다고 치고 여러분 재산세 나온 걸 좀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신고했어요? 아니면 그냥 날라왔어요? 날개가 있던가요? 네, 그래요. 납세 절차입니다. 그럼 납세 절차의 진행은 과세관청에서 과세관청이에요. 과세관청 시군구에서는 자기가 직접 세액을 계산해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계산해라. 직접 계산해라. 그래서 과표와 세액을 직접 산정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고지서 발송하여 징수케 할 것이다. 그럼 의무자는 할 일은 하나도 없고 돈만 잘 내주면 돼요. 그럼 고지서 보내줬을 때 납기 내에 내지 못하면 납기 후에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기 후에 되면 첫 달 지연 연체 가산금이 3%의 가산금이 붙고 다시 몇 프로 가산금이요? 3%. 또 재연체하게 되면 달달이 60월 동안 바로 한 달에 10,000원 기준으로 75원씩 계산한 중가산금이 무슨 가산금이? 중가산금이 60번 나오게 될 거예요. 고지서가 나간 다음에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납세 고지서의 안내에 따라서 고지서 발송하여 징수한다. 이 고지 징수를 우리는 법률 용어로 보통징수다. 무슨 징수? 보통징수, 통보징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지서에 반드시 뭐를 써야 되느냐? 당신이 내야 될 바로 재산세 얼마를 기록해 줘야 돼요. 재산세 얼마입니다. 내용을 기록해 주는 것이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때 재산세를 적어줄 때 도시지역 밖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도시지역 안이라면 요 재산세 안에 아까 우리가 추가 재산세 있었어요? 없었어요? 추가 재산세가 붙어서 재산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밑에 추가 재산세라고 따로 써줘도 괜찮아요. 그건 고지서 보내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럼 어찌됐든 포함됐다고 치면 요 재산세를 갖다가 기록을 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 이 재산세를 나온 금액을 기록을 할 때 중요사항 첫 번째가 뭐냐? 이 기록을 할 때 나온 세금 액면 그대로 적으면 안 돼요. 재산세는 작년에도 내고 올해도 내는 사람 낼까 안 낼까요? 또 내년에도 내겠죠. 그럼 재산세는 한 번 내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재산이 있는 한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계속적으로 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작년부터 재산을 갖고 있다가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봤더니 작년에는 30만 원 낸 거야 세금을. 올해 갑자기 같은 재산인데 60만 원 나와버리면 놀래 안 놀래요? 그럼 비교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재산세는 비교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작년에 얼마 내고 올해 또 얼마 내고 있잖아요. 그럼 비교 가능성이 제시하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대한 부담에 대한 금액이 커져버리면 납세의무자가 조세에 저항한다 그래서 재산세 세액을 기록할 때 반드시 뭘 해줘야 되느냐? 상한선을 감안하라. 한도가 있다는 한도가. 그럼 재산세 부과 한도가 어떻게 되느냐? 요 한도를 적용할 때는요. 요 금액을 기록할 때 상한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때 상한선은요. 작년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직전연도라 그래. 무슨 연도? 직전연도.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조세 부담의 상한선은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150%를 초과할 수가 없다. 그럼 작년에 30만 원을 냈다면 올해 세금이 40만 원이 계산됐다면 얼마를 내야 되고 40만 원 그대로 내야 되고
올해 세금이 50만 원이 나왔다면 작년에 30만 원이니까 올해 50만 원 나왔다면 얼마가? 150이니까 45만 원까지만 기록해야지 50만 원 다 기록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도 제도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럼 한도 제도는 다 150이냐? 그렇지 않아요. 주택은 조금씩 달라요. 또 주택은요, 그 공시가격의 금액에 따라서 105%짜리, 110%짜리, 130%짜리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도에 대한 다양성이 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재산세 고지서 보낼 때 두 번째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요 재산세 요것이 금액이 2,000원 미만이면, 다시 얼마 미만이면 2,000원이 미만이야. 그럼 납부할 이 재산세가 2,000원 미만이면 금액이 적어요, 많아요? 너무 적잖아. 걷어가는 비용도 안 나와. 그래서 이와 같이 너무 소액이었을 때는 소액 징수 면제하라. 다시 한번, 무슨 징수 면제하라? 소액 징수 면제하라. 그 얼마 미만일 때? 2,000원 미만일 때. 2,000원 뭐일 때? 미만. 그러면 2,000원까지는 고지서가 오고 안 오고? 오고. 에듀윌 유료연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999원이면 안 오고, 그래서 소액징수 면제는 얼마 기준이다? 2,000원 미만을 잡는다. 그 2,000원이면 고지하지 않는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것이고, 2,000원 뭐일 때? 미만일 때. 그리고 세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 이 재산세 요 세금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250을 초과하면, 내일 세금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바로 2달의 여유를 줄 테니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할 납부 기준과 내용은 좀 이따 할 것이고, 그럼 얼마를 초과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250. 그럼 이것이 2019년도, 아니 2019년도에는 500만 원 초과한 경우에 2달 분할 납부인데, 올해서부터 2020년도는 뭐로 한다? 250 초과하면 분할 납부. 이 250 초과에 분할 납부한다는 것은 바뀐 지 몇 시간 안 됐습니다. 앞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20년 기준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다시 또 네 번째는 뭔가? 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얼마 초과하면?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관할구역 안의 부동산으로 물납도 가능하다. 다시 한번 뭐가 가능하다? 물납이 가능해. 물납도 할 수 있다. 물납도. 그래서 분할납부나 물납 제도가 동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재산세가 그러하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산세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이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런데요, 납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서 세금을 고지서가 와야 되는데, 재산은 존재하는데 고지서가 안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액이 적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러이러한 재산은 바로 국가와 민족 등을 위해서 쓰는 재산 등이 있다면 비과세라는 게 있어요. 다시 무슨 과세요? 비과세. 그러면 당신이 재산을 요래요래 사용하고 있으면 비과세 대상은 고지서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제 재산세 비과세는 어떻게 취득했는지는 묻지 않고요. 요렇게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 용도를 보고서 비과세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도대체 어떻게 쓰는 것이 비과세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첫째가 소유한 재산이 공공성을 갖든가. 무슨 성이요? 공공성. 그 다음에 소유한 재산이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성을 갖든가. 무슨 성이요? 공익성. 이건 바로 공익성이라는 것은 무료로 사용케 해서 국민이 좋아지는 용도 등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좀 혼동되긴 하는데 일시성.
이 재산세는 지속성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건축물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진 걸 재산세 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왔지 일시성을 갖는 것은 비과세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성격이 비과세 규정이에요. 다시 한번 무슨 성? 공공성, 공익성, 일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비과세를 하고 납세 절차를 또 정리해 봐야 됩니다. 다 같이 책을 보시겠습니다. 483페이지 큰 다섯 번째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1. 국가 등의 비과세입니다. 잘 생각하시고 이해하고 잊어버리세요. 억지로 기억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동그라미 1번 국가재산,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 지자체, 조합, 외국정보, 주한, 국제기구 등이 소유한 재산은 공공성으로 인정하여 비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서구청장은 다시 한번 무슨 구청장은? 강서구청장은 강서구청 내 세무서 건물 등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정부 재산이에요. 부과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외국 정보도 마찬가지고 국제기구 다 똑같아요. 공공 목적의 공공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보충해 가보세요. 아무리 공공재산일지라도 이런 것들은 과세하겠다. 외국 정보 중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과세하는 외국 정보 우리도 과세하겠다. 그러면 예컨대 우리나라 세종로에 있는 미국 대사관 관저에 대해서 미국 정부를 향하여 재산세 비과세해 주었더니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 관저에 미국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우리 또한 비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외국과의 관계는 상호주의 비과세를 하게 됩니다. 무조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부 매수 계약자에게 사용권을 무료로 준 거 무료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연부 매수 계약자에게 사용권을 무료로 줬다는 게 뭘까? 아까 했던 거 아까 섬에 있는 초등학교 있었잖아요. 매수 계약자한테 등기는 국가 등이 갖고 있어도 사용권을 미리 줘버리고 나중에 잔금 치르면 형식상 등기 넘겨줄 테니까 그 재산은 네가 재산세까지 다 내라. 그럼 국가 소유 재산이 매수 계약자가 무료로 사용한다면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면 되지. 이해하셨습니까? 국가 등의 비과세를 적용할 재산은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이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밑줄 그시고 1년 이상 장기성이고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로 사용한 재산이 있다면 이런 사유재산은 비과세해줘라. 그러면 예컨대 강서구청 옆에 내 땅 나대지가 1000평 있는데 당신은 나대지 갖고 있으면 토지에 관한 세금이 많이 나올 테니까 강서구청에서 딜을 해온 거예요. 그 나대지 1000평을 일단 구청 시민을 위해서 공공주차장으로 공용 주차장으로 쓰게끔 개방해 주신다면 요금 받지 않고 해 주신다면 우리 시에서는 재산세 뭐 해주겠다? 비과세 주겠다 이 뜻이라고 이게. 공공용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공용이나 공공용은 같은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본질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공용은 바로 뭐냐? 관민이 무상으로 쓰게끔 해주는 게 바로 공용이고 그 다음에 공공용은 관만 쓰는 것을 말해요. 관. 그 취지일 뿐이고 어차피 성격상 같은 것이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이 놀고 있는 땅이 있으면 사용권을 1년 이상 무상 기증하세요. 그럼 재산세 안 나옵니다. 사용권만 기증하라고요. 소유권을 주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보겠습니다. 기타 재산의 비과세가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사유재산은 비과세를 해주겠다. 첫째 1번, 2번 동그라미 2개 1번과 2번이 일시성 일시성. 잠시 있다가 없어질 임시가건물. 임시가건물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몇 년? 몇 년? 1년 미만의 임시가건물은 이따가 철거할 것이니 재산세 매기지 마라.
그러면 임시용 건축물도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이상이면 재산세 내야 되고 안 내야 되고 내는 거고 1년 미만짜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세 기준을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보상 철거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올해 안에 철거가 약정된 구조물이나 건축물이나 주택의 건물이 있다면 어차피 없어질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지는 않겠다. 근데 반만 철거되고 반이 남게 되면 미철거 부분 나와야 안 나와요? 그거는 미안하지만 과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임시 가건물 비과세한다. 건축물이 임시 가건물과 철거 명령 받은 건 전부 다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이지 땅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그럼 시험 보다가 혹시 이거 우리 졸지에 당하지.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비과세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토지가 임시가 어디 있어? 땅은 영원한 것인데. 일시성은 바로 건축물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세 번째 6가지 지목. 도로, 동그라미,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런 거 비과세 줘라. 공익도로, 공익하천, 공익제방, 공익국어, 공익유지, 공익묘지. 그럼 공익은 뭐냐? 첫째, 대가를 받으면 안 돼. 무상해야 돼. 무상. 그럼 개인 땅에 도로를 놔서 무상으로 쓰게 해준 공용, 공익도로가 있다면 도로 면적은 무슨 과세 해줘라? 비과세 해줘라 이거지. 공익제방, 공익유지. 거기서 어려운 단어가 뭐 있어요? 지목이? 거기 어려운 단어 6개 중에 다 헷갈려요? 하천. 하천 모르면 그냥 개천에 한번 빠져봐. 그 다음에 제방을 잘 모르시면 여름철에 제방에 뚝방에 한번 놀러 가봐. 완전 밤송이 될 거야. 거기서 한 30분 자면 밤송이 돼. 왜? 모기 띠껴서. 국어, 농수로 같은 또랑 이런 것들. 유지는 시골에 제일 잘 산 사람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유지는 바로 저수지 이런 것들. 묘지 이건 전부 다 무료로 쓰는 것들을 말해요. 근데 6개 이 지목은 이 머릿속에 암기가 필요한 것들인데 머릿속에 남아 안 남아? 획 지나가면 끝나버리니까 원래 이 성격상 이 자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근데 끝에 묘지 같은 것도 분묘 기지권료를 받고 하는 묘지, 장례사업 이런 건 세금 내는 거고 공짜로 쓰는 무상으로 쓰는 묘지가 있다고요. 가장 서울 근교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종단에서 종교재단에서 만드는 공원묘지 같은 데 있어요 없어요? 그럼 관련 신도가 사망하게 되면 공원묘지 안장을 해요 안 해요? 그럴 때 요금 받아요 안 받아요? 분묘 기지권료 받지 않고 무상으로 쓰는 공동묘지들 이런 게 무슨 과세다? 비과세되는 땅들이에요. 근데 사실상 요금은 받지 않는데 저도 이제 친구에 관련돼서 공원묘지에 안장을 시켰는데 그때 무슨 카톨릭인가 무슨 교회 묘지인가 그럴 거야 아마. 무상으로 한대요. 근데 무상으로 하는데 분묘 기지권을 안 내는데 이상하게 묻어줘서 매장시켜줘서 감사하다고 뭐 감사 헌금으로 내더만. 그죠? 예, 그거 만만치 않대. 헌금도 정액제로 정해져 안 정해져요? 얼마로 정해놨더라고. 그래서 그걸 무상으로 비과세를 보느냐 안 보느냐 정부에 지금 이제 논란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시골 같은 데 가면 묘지가 면장이나 군수가 지방에 땅 많은 사람 임야 많은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우리 군민들이 땅 없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묻을 데가 없다. 그러니까 공동 묘지로 쓰게끔 몇천 평 어느 땅 좀 달라 하면 또 주인이 내어줘 안 내어줘? 원래 시골 분들 뭐 좀 높은 사람이 부탁하면 어깨에 힘주고 내어주잖아 이게. 그러다 그런 식으로 무상으로 쓰는 공동 묘지 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료로 쓰는 것들을 말해. 전부 다 요금 받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도로도 마찬가지로 통행료 받으면 재산세를 내고 안 내고? 내고.
무료로 쓰는 도로만 해당이 되는 사도를 말해요. 그러면 경부 고속도로 이런 것들은 통행료를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경부 고속도로. 그러면 재산세 내고 있다 안 내고 있다? 내고 있는 땅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경부 고속도로는 국가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도로공사 거예요. 이해하셨냐고요? 요금 내는 것들은 다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6개 지목을 어떻게 그냥 한 방에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가 명절 때나 한식날 가면 묘지에 가시면 뭐에 풀만 깎고 와요? 제도 지내고 와요? 네? 한식날이나 이렇게 명절 때 가면 그럼 묘지에 가서 제, 도, 하, 구, 유 하시면 묘지에 가서 뭐도 알아? 제도, 하구, 유 하시면 제방, 도로, 하천, 국어, 유지 6개가 다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어디에 가서 묘지에 가서 뭐도 하고 유, 제도 하고 유, 풀도 깎고 유 이런 거예요. 네, 그 대신에 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벌에 쏘이면 골치 아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묘지에 가서 제도 하고 유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뒷장 넘기시면 공익상 다시 한번 무슨 상? 공익을 목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다음의 땅들에 이것은 바로 사유재산인데 관공서에서 사용을 금지시킨 재산입니다. 이게 지금 쓰지도 못하게 금지시켜 놓은 것들이에요. 이것도 30회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 이게 다는 아니더라도 한두 개 골라서 낸다고 합성을 시켜서 이거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또 당하고 그래서 7년을 공인 준비사 하신 분도 계세요. 중개사가 되지 못하고 준비사. 저와 함께 7년 하신 분 작년에 합격하셨군요. 작년 시험이 어려울 걸랑요. 합격하셨어요. 제가 삼촌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형제 같았어요. 너무 오래 학원 같이 있다 보니까 핏줄 같았어요. 근데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마지막에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이가 좀 연로하신 분인데 계속 스타일을 이상하게 해요. 꾸준성이 없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잠깐 차 한잔 합시다 해가지고 1년 동안 공부 방법을 다시 바꿔드렸어요. 뭐냐? 쓸데없는 거 막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안 나오면 어렵다 그러고. 그럼 제가 어려운 거 다 뭐 외우지 다 말고 요렇게 해서 체계를 세워서 자꾸 눈으로 보고 익히시라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머리에 남는 게 없어서 허전해서 못 살겠대. 그럼 죽으시든가 못 살면 죽든가. 떨어질 걸 알면서도 묵고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자꾸 읽고 반복하다 보면 시험 전날 머리에 윤곽이 떠오르고 체계가 쓸 겁니다. 근데 가가지고 이제 시험장에 갔더니 아예 포기하고 갔대. 성룡이 제 말 듣고 이제 완전 베랬다 하고 이제 갔는데 문제를 푸는데 판을 보고 정오를 가렸지. 과거에는 뭐냐? 머릿속에 꺼내서 그 판에 틀을 맞췄던 거예요. 문제판에다가. 그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상식선 수준에서 배웠던 내용과 차이점 이동점을 골라나가가지고 무사히 67.5인가 그렇게 합격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더 재밌는 것은 감사하다고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그게 바로 통영 멸치 젓갈. 이 젓갈이 있잖아요. 통 가져오셔가지고 김치 담을 때 쓰시라고. 난 그게 처음에 환타병에 가져와서 환타인 줄 알고 들이 한번 먹었다가 목이 타서 뒤지는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근데 그건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맛있는 거였다고. 그렇게 김치를 담으니까. 자, 김치가 기분 좋아하더래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제 사용이 금지된 거예요. 금지된 거. 이 사용이 금지된 게 뭐냐? 첫째, 군사시설보호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 안에 토지가 비과세다. 통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통.
그럼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은 군상시작전지역이에요. 이런 데는 출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역으로 지정되면 군상시작전지역이기 때문에 사용 수익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럼 사고 팔 수는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매매는 관계가 없어요. 사면 취득세, 팔면 양도세는 다 내는 거예요. 하지만 사용상의 소유상의 사용이 금지된 것이지 거래 금지가 아니라고. 그럼 군사 통제 보호구역에 땅을 사도 무슨 세는 내고 취득세 내고 팔면 소득 나면 양도세 내고 하지만 보유 중에 재산세가 있다 없다? 없다. 사용이 금지된 거니까. 하지만 통제 보호구역 안에도 농지나 대지 같은 것들은 바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건 내줘야 합니다. 그럼 통제 보호구역은 전 지목이 다 전 용도가 비과세가 아니라 뭐뭐 빼고 전답 과수원 대지 빼고 사용이 가능한데 왜 재산세를 비과세하냐고. 그건 아니지.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가보겠습니다. 통 동그라미 쳤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산림 보호 목적으로 해서 산림 보호구역 할 때 보호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정해진 최종림 시험님 채 동그라미 시의 동그라미 그럼 보채시가 되겠네. 최종림이 뭘까? 질 좋은 조림용 묘목 씨앗을 얻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임야를 최종림.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시험님도 있어요. 시험님. 그러면 국가 지정 최종님과 지자체 지정 시험님 무슨 과세다? 비과세 보채시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자연공원지역 안에 그 안에 뭐 취락지구도 있을 수 있고 집단 취락이나 자연보존이나 환경도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자연보존 목적으로 지정된 자연공원지역 안에 땅 중에서 자연보존지구 안에 임야를 비과세해줘라. 다시 한번 자연보존지구 안에 뭘 비과세해줘라? 임야 비과세해줘라. 임야를. 그럼 우리가 먼저 자연보존지구가 뭐냐? 자연보존지구가 뭐냐 이거야. 자연보존지구는 국가나 도가 지정을 해서 공원화로 만들어진 지역으로서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지역을 말합니다. 그럼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지역 안에 토지는 비과세한다? 아니면 그 안에 임야가 비과세된다? 임야가 비과세지 모든 토지가 비과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악산 국립공원에 가다 보면 길가 옆에 기념품 가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토지 건물을 재산세 냅니다. 숙박시설이나 콘도시설 있어요 없어요? 다 재산세 다 내는 거예요. 그 전부 다. 하지만 그 안에 무슨 뭐가 임야가 사유재산으로 임야 등이 있다면 이건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므로 비과세 주자 이 뜻이에요. 그런 시험 볼 때 정말 시험이 어려워질 때는 어떤 것까지 가버리느냐. 자연보존지구 안에 토지는 비과세된다 그러면 다 맞는 걸로 생각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연보존지구 안에 임야가 비과세지 자연보존지구 자체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 세부사항도 또 나중에 디테일한 면은 디테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리을 우리나라를 한반도를 동서로 가르는 백두대간 지역이 있습니다. 이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임야 비과세하겠다. 그럼 보호지역 안에 임야다 임야. 그럼 방금 전에 했던 거 자연보존지구의 보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지금 했던 거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보자에 같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보보지역이네. 그럼 이런 지역 안에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임야는 과세 뭐냐 한마디 할 수 없다. 비과세란 거예요. 그럼 백두대간 태백산 줄기 따라 내려오다 보면 고냉지 채소밭이나 바로 휴게소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농장 같은 대관령 목장 같은 거 이런 건 전부 다 마을 이런 건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과세를 하고 안 하고 하고 뭐만 비과세다? 임야 자체가 비과세라고. 임야가 사용이 금지됐으니까요. 이것이 그렇게 자주 시험에 출제돼요. 29회 나오고 막 30회 나와 쌓고. 왜? 이건 관심을 잘 안 둬 학생들이. 저는 그걸 알지.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냥 강력하게 이걸 전부 다 암기를 시켜놨었어요.
첫째 통 들어가고 다시 뭐 들어가고? 아까 동그라미 쳐놨던 거 통 들어가고 그 다음 뭐 있어요? 보, 채, 시, 보, 보. 그래 보채시 보보 통이에요. 통, 보채시, 보보라고요. 발음 세게 하지 마세요. 끄트머리. 통, 보채시, 뽀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통, 보채시, 보보 지역은 비과세 하라. 이렇게 해서 비과세 규정 자체를 여기까지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85페이지 가시면 큰 6번 타이틀에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구분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럼 이 토지 구분하고 이제 뒷장 한번 먼저 넘겨보세요. 486페이지에 7 있어요? 없어요? 납세 절차 나와 있죠. 그럼 납세 절차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토지 대상 분류 작업을 바로 후단으로 할 겁니다. 잠시 하겠습니다. 휴식하세요.